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소와 같은 영화 리뷰가 아닌 책을 한 편 소개하기 위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 채널에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신 헝거게임 시리즈의 따끈따끈한 신간을 가져왔는데요. 소개드릴 책의 제목은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라는 헝거게임의 프리퀄 신작입니다. 이번 신작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는 지난 헝거게임 시리즈에서 악독한 독재자였던 스노우 대통령의 학생 시절에서 시작되는데요. 코리올라누스 스노우는 제10회 헝거게임의 멘토가 되어 자신의 선수를 우승자로 만들고 가문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런 코리올라누스 스노우에게 배정된 조공이는 60년 후에 치열하게 대치하게 된 캣니스 에버딘과 같은 12구역의 소녀 루시 그레이 베어드인데요. 전작과는 달리 12구역의 소녀를 우승자로 만들어야만 하는 스노우 대통령의 이야기가 그려지니 헝거게임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충격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스노우 가문은 전쟁 전 13구역에서 군수 사업을 하여 막강한 영향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13구역이 통째로 사라지게 되면서 스노우 가문의 재산은 모두 불타 없어지고 말았는데요. 코리올라누스에게 남은 거라곤 집과 사촌 누나 티그리스, 할머니, 그리고 스노우 가문을 상징하는 장미를 키우는 옥상 위에 작은 텃밭뿐이었습니다. 지난 시리즈에서 스노우가 항상 장미를 지니고 있던 것 기억하시나요? 티그리스는 헝거게임에서 캣니스를 도와주었던 바로 이 인물과 동일 인물입니다. 책의 이야기는 가난한 코리올라누스가 캐피톨에서 아카데미를 다니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카데미 학생들이 대부분 캐피톨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가문의 자녀들이라 코리올라누스는 무시를 당하거나 약점이 잡히지 않도록 가난하다는 티를 내지 않고 우수한 성적에 교양이 있는 학생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때 캐피톨은 제10회 헝거게임을 앞두고 있었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카데미 학생들을 조공인의 멘토로 참여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전 시리즈들과 마찬가지로 12개의 구역에서 남녀 아이들을 한 명씩 총 24명을 추첨해 끝까지 살아남는 한 사람이 우승자로 선발됩니다. 멘토로 선발된 코리올라누스는 이 게임이 곧 자신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게 되는 발판이라고 생각했죠. 헝거게임이 다가오고 코리올라누스는 12번 구역 소녀의 멘토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우승 확률이 높은 구역의 멘토가 될 것이라는 코리올라누스의 예상과는 달리 구역 최하위인 12구역의 여자아이를 맡아 절망에 빠진 것도 잠시 12구역 여자 조공인으로 추첨된 루시 그레이 베어드는 첫 등장부터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는데요. 이름이 불리고 무대로 올라가기 직전 12구역의 시장인 리프의 딸 메이페어의 옷에 뱀을 넣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무대로 올라간 루시 그레이를 본 리프 시장은 곧바로 그녀의 뺨을 때렸고 루시 그레이가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 관중 속에서는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노랫소리를 들은 루시 그레이는 무대 중앙으로 달려가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는데요. 이 장면이 전작의 캣니스 에버딘의 추첨날과 같은 대중의 관심을 모으게 되는 모습이 겹쳐지면서 묘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 volunteer as tribute. 캐피톨의 실질적인 권력자 골박사는 이때까지만 해도 인기가 없었던 헝거게임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묘안을 던진 사람은 바로 코리올라누스 스노우죠. 그 아이디어는 캣니스 에버딘의 헝거게임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아이디어일지는 책을 통해 확인하시면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헝거게임 시작 직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조공인들은 화물차로 실려와서 동물원의 원숭이 우리에 가둬지는데요. 얼떨결에 우리 안에 함께 가둬지게 된 코리올라누스는 루시 그레이의 기지를 통해 다시 한번 캐피톨의 카메라에 멋지게 등장하면서 루시 그레이의 가치를 엄청나게 올려놓습니다. 조공인들에게는 음식은커녕 물 한 방울도 주어지지 않아 코리올라누스의 동기인 2번 구역의 남자아이의 멘토 세자누스 플린스가 원숭이 우리로 음식을 가져와서 조공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헝거게임과는 사뭇 다르죠? 여기서 세자누스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세자누스 플린스는 2구역 출신의 멘토로 전쟁을 통해 불을 키워 캐피톨로 이사를 온 가문 중 하나입니다. 몸은 캐피톨에 있지만 아직 본인은 2구역의 사람이라 믿고 있으며 구역에서 학교를 다닐 때 도움을 받은 적 있는 2구역 남자아이의 멘토를 받게 되어 아주 괴로워하는 인물이죠. 이 인물 때문에 주인공 코리올라누스의 인생이 아주 파란만장해지니까 책의 마지막 장을 읽는 순간까지 잘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헝거게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코리올라누스와 루시 그레이는 신분을 떠나 꽤 친해졌습니다. 헝거게임에서 승리하여 가문을 일으켜야 한다는 압박감에 처음에는 루시 그레이에게 계산적으로 행동했던 코리올라누스는 점점 그녀의 매력에 빠지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과연 루시 그레이는 헝거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또 헝거게임이 끝나고 난 이후 코리올라누스는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줄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줄거리는 크게 나뉘어져 있는 3개의 목차 중 첫 번째 목차인데요. 말하고 싶은 내용은 너무 많은데 그러면 책을 보는 이유가 없어지니 아껴두고 대신 예전 헝거게임 시리즈에 비교해서 이번 신작의 관전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다 보면 코리올라누스가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다르게 상당히 인간적이고 다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부분도 많았는데요. 미래의 악독한 독재자가 되기까지 코리올라누스가 변화하는 모습을 내면의 감정선 변화로 뚜렷하게 보실 수 있으니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언급했기에 기억하시겠지만 초창기의 헝거게임은 잔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캐니스 에버든의 헝거게임처럼 참가자들에게 화려한 식사와 의상을 제공해주고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의도 그대로 구역인들의 속죄를 위한 캐피톨만의 엔터테인먼트였죠. 하지만 캐피톨의 시민들도 처음부터 헝거게임을 즐기지 않았었다는 것이 이번 신작을 통해 드러납니다. 참담한 헝거게임을 축제 분위기의 헝거게임으로 만드는 데에는 코리올라누스가 아이디어로 냈던 프로그램이 큰 발판 역할을 했는데요. 실제로 책을 보면 코리올라누스의 아이디어 덕분에 이전보다 사람들이 더 헝거게임에 열광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전작에서 티그리스는 헝거게임에 자주 출연하던 인기 많은 스타일리스트였지만 과한 문신 때문에 스노우에게 쫓겨나 나중에는 스노우를 죽이러 가는 캔디스 일행을 도와주었습니다. 자신이 끔찍하게 아끼던 사촌동생 스노우를 죽이러 간다는 것을 알고도 말이죠. 신작에서 나온 코리올라누스의 성격을 보면 문신 정도 가지고 티그리스를 쫓아낼 만한 인물은 아닌데 무엇이 그를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또 이번 신작에서는 헝거게임의 단골 출연자인 플리커맨 가문도 나옵니다. 헝거게임의 고정 호스트로 아주 인상 깊은 캐릭터인데요. 플리커맨도 1화부터 나왔던 것이 아닌 코리올라누스의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함께 도입되게 되었는데요. 잔혹한 게임을 유머러스하게 진행하는 플리커맨 가문도 헝거게임을 축제로 만드는 발판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의 12구역은 철조망에 전류도 흐르지 않을 만큼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구역이었습니다. 시장도 온화한 것으로 보이고 그의 딸 매지는 원작에서 캔니스 에버딘에게 모킹제이 핀을 준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죠. 60년 전의 12구역은 루시 그레이의 추첨날을 보면 굉장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리프 시장의 딸인 메이페어와의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죠. 12구역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신작의 마지막까지 계속 등장하니까 유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캐니스 에버딘의 추첨날을 기억하시나요? 추첨통에 단 한 장밖에 들어있지 않았던 동생인 프림로즈 에버딘의 이름이 불리자 대신 나서면서 캐피톨의 주목을 받았었죠. 그 후에 이어진 12구역 사람들의 상징적인 배웅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루시 그레이 베어드의 추첨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루시 그레이의 이름은 추첨통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암시가 잠깐 나옵니다. 시장이 쪽지의 이름을 본체만 차하며 루시 그레이의 이름을 호명했고 루시 그레이는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시장의 딸에게 복수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방식은 달랐지만 서로가 대중의 주목을 받는다는 공통점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캐니스 에버딘이 불타는 소녀로 관심을 받았다면 루시 그레이는 노래하는 새로 관심을 받으며 닮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저 같은 경우는 헝거게임을 영화로서 먼저 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회를 얻게 되어 신간도 읽어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이번 신작은 헝거게임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리즈였기 때문에 한동안 휴대폰보다 이 신간을 더 많이 들고 있었던 것 같네요. 여기서 책을 읽을 때 좋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캐피톨 소속으로 나오는 캐릭터들은 로마의 역사적 인물에게서 따온 이름으로서 각 멘토들에게 부여되는 이름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책을 읽으시면 더욱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신간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는 정식 출판된 소설로 현재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바로 만나실 수 있으니까 헝거게임 시리즈를 접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신간 또한 영화로 제작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소설로 먼저 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